이 행동을 하면 여드름이 직방으로 생긴다. 그러니까 진짜 하지 마라. 네. 거기다가 많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악화시킬 수가 있죠.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두 분을 모시고 이렇게 좀 진행을 해볼 건데, 아름쌤과 구슬쌤에게 저희가 물어볼 거는 성인 여드름입니다. 두 분은 좀 지금 피부가 굉장히 깨끗하신 것 같은데 성인 여드름 때문에 좀 고민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학창 시절에 여드름이 정말 많아가지고 정상인 피부보다 여드름이 더 많았어요. 동생이 어느 날 얼굴을 싹 만져보더니 이게 사람 얼굴이요? 그러더라고요. 동생이. 그 정도로 여드름이 많았는데 성인이 돼서도 20대 후반, 30대 초반까지는 여드름이 많고 흉터도 정말 많았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많이 깨끗해지셨어요. 혹시 저를 많이 이제 개조를 해주셔가지고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게 장점이네. 그죠? 그렇죠. 일단 가장 큰 고민. 여드름이 났을 때 짜야 되냐, 안 짜야 되냐? 네. 이거 일단 물어보고 싶은데, 짜야 되나요, 안 짜야 되나요? 짜는 게 좋아지기는 하는데 집에서 짠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소독도 해야 되고 소독된 도구로 이제 구멍을 뚫고 그다음에 압출을 해야 되는데 위생적으로 안 짜면은 오히려 균이 들어가가지고 더 곰거나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저도 병원에서 짜면 좋을 거라는 걸 알아요. 네. 하지만 하나당 가격이 너무 맞아요. 비싸더라고요. 비용 때문에 예. 사실 고민이 많은데, 정확하게 여드름을 집에서 짤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실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집에서 이제 잘 짜려면은 일단 알코올 솜으로 소독을 하고 바늘로 뚫어야 돼요, 구멍을. 소독된 바늘을 구해서 콕 찔러야 되는데 그게 제일 이제 힘든 과정이지 않을까. 그러면 짜야 되는 것과 안 짜야 되는 것, 어떻게 딱 구별할 수 있을까요? 여드름이 났을 때 가운데 노랗게 농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좀 짜주면 좋아요. 농이 있으면 빨리 우리 몸의 면역세포가 거기에 들어가서 활동하기가 좀 어려워지거든요. 짜지 말아야 될 것은 붉게 크게 올라오긴 했고 또 누르면 딱딱하게 아파요. 근데 특별히 뭐 노란 게 안 보여요. 피지 같은 게 아니라 그냥 염증이에요. 염증은 가라앉을 때까지 둬야 돼요. 중요한 일을 앞두고 여드름이 갑자기 올라온 날이 있습니다. 근데 내일 뭐 촬영이 있거나 아니면 내일 중요한 소개팅이 있거나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사실 제일 좋은 거는 아침에라도 피부과 여는 시간에 딱 맞춰서 염증 주사를 맞고 가셔야 돼요. 하루 정도는 걸려요. 만약에 전날 낮에 발견했다. 네. 그러면은 그때 주사를 맞으면 그 다음날은 좋아져요. 근데 전날 밤에 발견하거나 이제 아침에 맞는다. 그러면 몇 시간 뒤에 촬영은 조금 힘들 수 있죠. 포기해요 그럼? 뽀샵으로. 여드름 관리하는 그런 제품들이 많습니다. 뭐 이렇게 면봉으로 짜라는 사람도 있고, 보리로 짜라는 사람도 있고, 연고를 발라라 하는 사람도 있고, 패치를 붙여라 이런 경우도 있는데, 혹시 추천할 만한 방법이 있으실까요? 짜는 거는 보리형 압축이가 제일 낫고요. 바르는 거는 병원에서 처방받는 게 있어요. 하루에 한두 번씩 그런 거 바르시면 좀 좋아집니다. 선생님은 또 추천해 주실 만한? 좋은 것 같습니다. 정말 말을 잘 들으시네요. 이 행동을 하면 여드름이 직방으로 생긴다. 그러니까 진짜 하지 마라 하는 것도 있을까요? 네, 화장 안 지우고 바로 자기. 술도 사실은 안 안 좋잖아요. 좋죠. 그죠? 거기다가 안주, 기름진 음식, 밀가루 음식도 많잖아요. 사실은 그 여드름을 좀 악화시키는 음식들이 GI가 높은 음식들, 쌀이라든가 네. 밀가루, 국수 이런 것들이 좀 악화시킬 수가 있어요. DI가 뭐죠? GI가 글라이세믹 인덱스라고 해가지고 혈당을 확 높이는 그런 음식들인데 이게 인슐린과 이제 연관이 돼가지고 여드름을 좀 심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일단 이 여드름을 예방하는 방법에는 집에 오자마자 일단은 씻어내는 거예요. 화장이랑 다 지우실 때는 꼭 이중세안으로. 요즘 선블록 꼭 바르시잖아요. 네네. 마찰에서 다 지워졌으면 뭐 괜찮긴 한데 여드름 피부들은 모공에 끼면 그게 또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이중세안을 꼭 하시는 게 좋고요. 여드름 전용 화장품을 쓰는 게 또 중요합니다. 방금 세안 얘기가 나와서 궁금한 건데, 네. 세안을 천천히 막 꼼꼼하게 하는 게 좋나요? 아니면 이렇게 좀 빠르게 씻어내는 게 좋은 건가요? 일반적인 세안으로는 너무 오래 하는 건 좋지는 않아요. 여드름 피부도 강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마찰이 너무 오래되면은 착색이라든가 이런 게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는 씻어내되 너무 길게 하는 건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여드름에 좋은 음식도 있나요? 오메가3라든가 유산균이라든가 녹차 그리고 강황, 비타민 A, D, E 이렇게 있습니다. 비타민 A, D, E. 예. 그런 약들을 좀 챙겨 먹는 게 좋은 건가요? 그렇죠. 종합 비타민 안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뭐 몸에도 좋고 여드름에도 좋고 A, D 거의 다 들어있어요. 여드름을 좀 예방할 수 있는 시술들도 좀 있나요? 가벼운 필링은 우리 피부의 턴오버를 좀 빠르게 해주긴 하거든요. 피지가 나오는 그 구멍 뚜껑이 좀 가각화된 사람들 이걸 좀 한번 깎아줄 수도 있고 해서 여드름 예방 때문에 병원 가서 돈을 쓴다? 이거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다음에 피부가 조금 좋아지기 위해서 가끔씩 필링을 한다. 그런 정도는 겸사겸사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드름 관련 시술들은 어떤 게 있나요? 여드름 관련 시술들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레이저가 있고 약물을 흡수시킨 다음에 레이저가 하는 게 있고 주로 레이저기는 합니다. 레이저 중에서 많이 하면은 피부
피부가 조금 예민해지고 그럴 수 있는 건 얇아지진 않아요. 기본적으로 모든 레이저는 재생해시키기 때문에 얇아지진 않은데 좀 붉어질 수가 있어요. 프락셀 같은 거 너무 자주 하시면은 붉어질 수가 있는데 예민해지는 거지 얇아지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또 예민해지면 좀 쉬어가야죠 뭐. 그렇죠. 회복 기간을 줘야죠, 피부에도. 제가 여드름으로 치료를 받을 때 약을 주시던데 네. 그런 약은 어떤 약인 건가요? 그게 이제 피지 조절제고요. 가장 큰 원인인 피지를 줄이는 거예요. 건조해지기 때문에 귀도 좀 가렵고 입술도 가렵고 손발 건조해지고 그럴 네네. 수는 있어요. 근데 비타민 A 유도체이기 때문에 뭐 몸에 큰 무리는 없는데 그게 간에 좀 무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드시는 동안에는 술은 웬만하면 안 드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기저 간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그 약을 못 드시고요. 그리고 여성분들에서는 그게 기형아 출산과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좀 안전하게 6개월은 이제 끊고서 임신을 하셔야 되는 그런 약이에요. 효과는 좋습니다. 호르몬 분비가 왕성할 때만 여드름이 나는 게 맞는 건지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 나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성인 여드름은 잠이라든가 스트레스라든가 화장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많이 연관이 돼 있어요. 화장 많이 하고 제대로 안 지우고 이러면은 특히 유발되는 부분도 있고 피지 분비가 줄어들면 결국은 좋아지는 건 사실이에요. 요즘 안 나죠? 몸의 기운이 떨어지면서 여드름도 좀 많이 줄었어요. 그럼 어느 정도 좀 나이가 들면 좀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니까 좀 마음을 확실히 좋아져요. 편하게 예. 좀 갖는 것도 괜찮겠네요. 그렇죠. 자, 이제 제가 그 여드름에 관한 질문은 다 끝났고요. 마지막으로 한 줄 처방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집에 오자마자 바로 세안하시고요. 그리고 술 스트레스를 줄여야 되는데 좀 쉽지 않겠죠? 혹시 우리 아름쌤도 하나 있을까요? 한 줄 처방전. 사실 포기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남자들은 나도 있고 너도 있고 친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치료 그냥 안 해도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나중에 여드름 흉터 같은 게 남아서 30대까지도 괴로울 수 있어가지고 너무 손 놓거나 포기만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오늘 너무 여드름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해결이 됐고요. 저도 잘 씻고 좋은 음식도 많이 먹고 포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